안녕하세요. 사연 담은 라디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댁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바람에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5년 된 40대 여자입니다. 아직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시댁과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았고 수치심 또한 너무 심했답니다.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애를 써봤지만 결국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평생증권 회사에 다니신 아버지와 유치원 원장이셨던 어머니 밑에서 외동딸로 곱게 자랐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와 관심을 모두 받고 자란 저는 다행히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었고 과학고를 졸업해 서울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는 더 공부를 하고 싶어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공부하는 것을 천직으로 알고 있었던 저는 석사와 박사 과정을 마치고 교수를 하는 것이 제 목표였고 부모님 역시 저를 응원해 주시며 경제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으셨죠. 공부만 하다 보니 남자를 만날 기회도 없었지만 남자에 대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런 제가 너무 답답했는지 미국에서 만난 유학생 선배가 저를 지금 남편과 소개팅을 시켜주었어요. 훤칠하고 스마트한 외모에 유머러스한 성격까지. 남편과 저는 첫 만남부터 말을 잘 통해 금방 가까워졌고 연인이 되었지요. 미국에서 광고회사에서 일했던 남편은 제가 유학을 마칠 때쯤 한국 지사로 발령을 받게 되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국에서 만남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남편은 광고 회사의 부장으로 일하면서 일에 대한 열정을 쏟았고 저는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 준비하느라 서로 너무 바빴지요. 우리는 서로의 일을 존중해주며 응원해주는 관계가 되었고 그렇게 1년 정도 연애를 했을 무렵 남편이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솔직히 결혼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시댁 상황이 염려돼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고 계셨거든요. 시댁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건 한국에 돌아와 남편에게 처음 들었습니다. 나이가 많으셔서 일을 하기 힘든 부모님들은 국가에서 나오는 보조금과 남편이 보내주는 용돈으로 생활을 하고 계셨고 3살 아래 시누이는 참 한심한 사람이었거든요. 사실 시댁이 이렇게 어려워진 건 시누이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 시누이가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가족들을 들들볶아 그나마 한 채 있던 집을 담보 잡혀 대출을 받아주셨대요. 그런데 그 돈을 시누이는 사업이 아닌 어떤 남자에게 그대로 다 갖다 바쳐 버렸답니다. 가족들이 그 사실을 알고 돈을 찾으려 했을 때는 이미 늦어 방법이 없었고 그 이후로 남편은 시누이와 연을 끊고 살았다고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런 시댁 사정을 듣고 난 후 제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굉장히 힘들 거라고 다시 생각해 보길 권하셨죠. 부모님들도 마음을 너무 힘들어 하셨고요.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는 말이 맞나 봅니다. 결국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딸이 경제적으로 힘든 집으로 시집을 가 걱정하신 친정 아버지는 3억짜리 빌라와 혼수까지 넉넉히 해주셨습니다. 남편은 모아둔 돈이 2천만 원이 전부라고 했어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남편과 이혼하려는 생각은 아닙니다. 진짜 이혼하겠다 마음먹은 건 바로 아이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시부모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뜬금없이 저에게 아이를 언제 가질 생각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할 공부도 남아있고 남편 수입도 안정되지 않아 천천히 가지려고 한다고 하니 시누이가 혀를 끌끌 차며 아이들은 태어날 때 자기 먹을 몫은 갖고 태어난다며 하루 빨리 애부터 가질 생각하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결혼할 때 데리고 온 강아지 때문에 애가 안 생기는 거 아니냐며 소리 지르고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시누이가 버리라고 했던 그 강아지는 제가 미국에서 외로울 때 키웠던 자식같이 소중한 아이입니다. 친정에서도 나이가 더 많아지기 전에 아이를 가지는 게 좋겠다고 하셨고 돈 걱정은 하지 말라며 아이 갖는 걸 미루지 말라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이를 기다린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임신이 되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그렇게 삐쩍 말랐는데 애가 생기겠냐고 하셨고
또 하루는 저 강아지 때문에 더 안 생긴다고 하는 날도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더 시간이 지나면 안 될 것 같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았습니다. 결국은 제가 아닌 남편 쪽에 문제가 있는 걸로 나왔지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양가, 부모님과 남편은 모두 크게 실망하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저는 공부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이 크게 속상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끼리 더 즐겁게 살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원래 아기를 좋아했던 것도 아니고 제가 먼저 아이를 원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괜찮다 여겼지요. 그런데 저를 화나게 했던 건 임신으로 저를 못살게 굴던 시댁이 막상 남편이 불임으로 나오니 저에겐 사과 한마디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친정에서는 남편이 지금 마음 고생이 심하니 그냥 넘어가라고 하셨습니다. 남편과는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었던 저희에게 시댁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어요. 그건 바로 결혼도 하지 않은 시누이가 임신했다는 거였지요. 그것도 임신 6개월이라니 모든 가족들이 기절할 일이었죠. 부모님이 임신 초기에 알게 되면 지우라고 할 게 뻔하니 일부러 숨겼다고 하더군요. 남자는 어딨냐고 추궁하는 시부모님에게 한결같이 모른다고만 하는 시누이 모습에 기가 막혔습니다. 시누이 말로는 몇 달 전 소개팅 어플에서 10살 연하의 남자를 알게 되었대요. 처음 몇 번 만나 술을 마시고 놀았던 게 전부인데 그때 생긴 아기인 것 같다고만 했습니다. 문제는 남자 쪽에서 자기 아기인지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자기 애라 하더라도 책임질 수 없다고 시누이 연락을 아예 끊어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시부모님이 우리 부부를 불렀습니다. 그러더니 저희더러 시누이 아이를 키우라고 했습니다. 이미 배가 불러 지울 수도 없고 아이 아빠와 결혼을 할 상황도 아니니 저희 부부가 키우면 좋을 거라면서요. 어차피 아이를 못 가지니 남의 아이보다는 시누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100배 1000배 낫지 않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늘어놓으셨습니다. 저는 너무 놀란 남편을 보니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 마냥 아무 말 하지 않고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같은 여자이니 시누이 인생도 생각해보라며 가족끼리 도와주면 좋지 않겠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하고 계셨고 시아버지는 어떻게 우리 핏줄을 남에게 맡기냐며 그건 자기가 죽기 전엔 절대 안 될 말이라고 저에게 마음을 바꾸라고 하셨답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시부모님이야말로 말도 안 되는 기대하지 마시라고 악을 쓰고 집으로 먼저 돌아와 버렸습니다. 집에 오니 강아지 몽이가 반갑다고 꼬리치며 저에게 달려오는데 저의 엉망이 된 기분을 알아주는 건 몽이밖에 없다 싶어 눈물이 쏟아져 버렸답니다. 다음날 강의를 끝내고 집에 와보니 몽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산책을 나갔나 싶어 남편에게 전화를 하니 아직 회사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몽이가 집에 없는데 혹시 진작 가는 일이 있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었는데 지난번에 저희 집에 뭘 두고 간 것 같다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가르쳐 드렸다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순간 온몸에 얼음을 끼얹은 듯 굳어버렸답니다. 저는 바로 빌라 관리실에 들어가 CCTV 확인을 요청했고 경찰 동행이 없으면 확인이 힘들다며 안 된다더라고요. 그때 청소하던 아주머니가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저희 강아지를 안고 가는 걸 봤다고 하셨지요. 여기 빌라 단지가 크지 않고 제가 매일 몽이를 산책시키다 보니 근무하시던 분은 다 저희 강아지를 알고 계셨거든요. 몽이를 데려간 게 시어머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지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해 당신 엄마가 우리 몽이를 데리고 갔으니 빨리 전화해 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상황이 심각해진 걸 알았는지 기다려보라고 했어요. 잠시 뒤 시어머니한테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고작 강아지 그게 뭐라고 시어머니를 도둑 취급하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찰 부를 거라고 맞붙어 버렸지요. 경찰 부른다고 하니 그제서야 시어머니가 주춤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그 강아지 자기가 갖다 버렸다면서 그러니 강아지한테는 정 떼고 애기나 잘 키울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순간 이 여자가 진짜 미쳤나 싶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우리 몽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때는 다 가만히 안 둘 거라고 악을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해 당신 엄마가 우리 몽이 갖다 버렸다고 말하니 남편도 그럴 리가 있겠냐면서 집으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날 밤을 보냈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있었습니다. 다음날 부엌에서 아침을 먹으며 출근 준비를 하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저게 인간인가 싶었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우리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저를 어이없는 표정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더 설명하기 싫고 말도 섞고 싶지 않아 그냥 이혼하자고만 더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시부모님이 급하게 집으로 찾아왔어요. 시아버지는 일단 시어머니가 한 행동은 잘못된 것이니 저에게 사과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평소에 하도 그놈의 개만 끌어안고 사는 것 같으니 시어머니가 그런 것 같다고 하시며 어차피 그 개는 없어졌으니 이제 사람한테 정붙이고 살라고 했습니다. 제가 개 키우는 정성으로 애를 키우면 정말 잘 키우겠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덧붙이더라고요. 저는 시아버지를 노려보며 미쳤냐고 제가 남의 자식을 키우는 일은 없을 거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저에게 자기 조카인데 왜 남의 자식이냐고 하면서 시댁 형편도 어렵고 시누이도 키울 상황이 안 되는데 한 가족이니 서로 도와주자며 우리 자식처럼 잘 키워보자고 하네요. 남편도 한통속이라는 생각에 너무 열받아서 너희 핏줄은 너희가 잘 키우라고 그 애가 왜 내 핏줄이냐며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지금 너희라고 했냐며 저더러 돌았냐고 하더라고요. 개 하나 때문에 눈에 뵈는 게 없냐며 미친 거 아니냐고 난리치는 모습에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잘난 가족끼리 애기 실컷 잘 키우라고 소리쳤고 남편도 자기 부모에게 욕한다고 난리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이 집이 왜 네 집이냐며 안 나가고 버티기 시작했어요. 이 집은 결혼할 때 저희 친정 아버지가 제 명의로 장만해준 집인데 말이에요. 부부배사는 공동재산이라는 헛소리를 하길래 증여가 아니라고 알려줬죠. 그렇게 한참 실랑이를 하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집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동물병원이었어요. 유기견인 줄 알았는데 인식칩이 있어 확인해 보니 저희 몽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눈물로 얼굴이 범벅이 된 채로 병원에 도착했고 놀란 몽이가 저를 보고 반갑다고 꼬리치며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작은 강아지를 어떻게 버릴 수 있나,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어 소름이 끼쳤어요. 결국 친정 부모님께 연락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친정아버지는 너무 놀라셨는지 단호하게 당장 이혼하라고 하셨어요. 인간이길 포기한 것들은 상대할 필요도 없다면서요. 저는 몽이를 친정에 맡긴 후 집으로 돌아와 여행 가방 몇 개에 남편 짐을 싸서 시댁에 퀵으로 보내버렸답니다. 그걸 알게 된 남편이 그제야 집 현관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이혼만 안 하면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면서 한 번만 봐달라네요. 그러더니 바보 멍청이 같은 소리를 해대네요. 자기랑 몽이랑 둘 중에 누가 더 소중하냐고 합니다. 남편은 그게 당연히 자기 일거라 생각하나 봐요. 저는 당연히 생각할 가치도 없다 생각하고 몽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너 하나 잘못 골라 쓰레기를 줄줄이 버릴 뻔했으니 당장 꺼지라고 해버렸어요. 남편은 저더러 나쁜 여자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욕을 하다가 또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울고 불고하는 모습을 보니 우습기만 합니다. 시부모는 그제야 상황이 심각한 걸 알았는지 저더러 어떻게 개 한 마리 때문에 이혼을 하냐며 현명하게 생각하랍니다. 시누이도 내 자식은 자기가 키울 테니 제발 오빠를 버리지만 말아달라고 하는데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지금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고 모든 면에서 제가 유리했기 때문에 이혼은 어렵지 않게 될 거라 생각해요. 일단 또 몽이에게 몹쓸 짓을 할까 당분간 친정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개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말을 쓰기에는 오히려 개한테 미안한 것 같아 함부로 쓰지도 못하겠네요. 결혼 전부터 시누이가 문제가 많았다는 건 알고 있었고 그런 시누이와 연을 끊다시피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왜 남편이 그렇게 시누이 아이를 키우자며 안달일까 생각해 봤어요. 아무래도 자기가 병원에서 불임이라는 판정을 받으니
그나마 자기와 연결돼 있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생판 모르는 아이를 입양해 오는 것보다 좋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우리 유적에 자식 하나 올려서 키워보고 싶어 할 정도로 적극적인 남편이 이혼 후에도 시누이 아이를 자기 아이인 것처럼 대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몽이가 평생 제 곁을 지켜주지 못할 거라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새로운 출발을 할 때 몽이와 함께라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과 평생 살 바에는 몽이가 제 곁을 지켜주는 동안 저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